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3일 J리그 일본 축구 3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삿포로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삿포로는 전반적으로 마리노스와는 난전 양상을 잘 만드는 편이었다. 다만 삿포로가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도 화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미드필더를 많이 세우고 공격적으로 가는 성향을 유지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공격이 통하지를 않으니 수비가 불안해지는 약점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마리노스도 여전히 미드필더의 전개와 골 능력이 좋다. 다만 하타나카의 이탈은 아쉬운 점이다. 상대의 역습이나 전반적인 공세를 막아세우는 역할인데 이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마리노스도 상당히 수비가 불안해지는 편이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마리노스가 삿포로에게 아주 약한 것은 아니었는데 전개로 상대의 강한 프레스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일단 삿포로도 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느라 늘 실점 가능성을 깔고 가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격력이 잘 통하지 않는 점이 단점이다. 다만 마리노스 역시 하타나카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빠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순 있지만 마리노스가 점차 주도권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아키타 대 시미즈 에스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의 공격력을 믿기는 어렵다. 특히 시미즈가 공소유를 위해서 길게 자신들의 페이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아키타의 전반적인 공세도 롱볼로 꽤 단조로운 편이기도 하다. 다만 아키타가 생각보다는 시미즈를 상대로 수비를 꽤 잘해내는 편이었다. 특히 아키타의 장점은 상대의 빌드업 정확도를 낮추는 데 능한 편이다. 아키타의 특징은 늪축구라고 보는 것도 타당한 이야기다. 이어서 시미즈가 아키타를 상대하기 까다로워하는 이유는 시미즈의 플레이가 미드필더의 정교함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키타가 블록을 단단히 세우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시미즈도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키타를 상대로는 2골 이상을 기록한 경험 자체가 없다. 최근에는 원정에서 3연속 패배와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의 기세를 찾아갈 필요도 있다. 무승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키타가 생각보다 시미즈를 잘 상대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특히 시미즈의 빌드업의 정확성을 낮추는 플레이에서 꽤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키타 역시도 공격에서의 단조로움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쿠시마 대 미토올리오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쿠시마의 수비 능력은 좋다. 특히 요코하마 FC나 지바 같은 강호들도 도쿠시마의 굳히기를 뚫기 버거워하는 모양새였다. 도쿠시마가 블록을 세우면 강호들도 자기 진영에서 공이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약체들은 도쿠시마를 뚫기 어려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데 도쿠시마도 공격 성공률이 리그 19위 수준이라서 확실한 승리를 잡아내는 팀은 아니다. 이어서 미토는 생각보다 기복이 심하다. 물론 공격에서의 퀄리티나 횟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지만 문제는 수비다. 자신들이 공격을 받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다. 올 시즌 피공격 횟수에서는 리그 5위 수준을 유지 중이다. 특히 미토 입장에서는 도쿠시마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비에서의 기복을 줄이는 것이 과제다. 다행히 상대의 공격 효율이 낮다는 점이 다행이다. 무승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도쿠시마가 잠가버리는 상황에서는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물론 한 골을 허용한다고 해도 미토 역시 생각보다 공격을 받는 상황이 많은 편이다. 물론 도쿠시마 역시 공격 성공률이 아주 높은 팀은 아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는 유형은 아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